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아주 자주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부동산 놀부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새로운 투자 정보와 그리고 직접 부동산 투자를 분석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스킬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전달하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속통합 기획이라던가 혹은 공공재개발 또는 모아타운 같은 형태의 사업지들을 투자는 원하는데 어느 지역에 또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태껏 후보지로 선정된 많은 구역들의 가격 흐름을 먼저 볼 거고요. 그 가격 흐름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모아타운의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정도의 구역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개봉종 270번지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후보지 선정 전후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의 장 모양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금리 상황, 또 뭐 시장 심리,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있는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던지 22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와 또 누적된 규제책, 거기다가 글로벌 금융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심리가 큰 폭으로 꺼졌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호가라던가 실제 거래되는 평당 지분가는 과거 후보지 선정 이전보다는 조금은 높게, 하지만 뭐 높다라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뭐 아주 높은 2배, 3배의 가격을 기록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는 공항동을 한번 보시자면 공항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가격적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 화끈하게 점프를 한 모양보다는 그 이전에 추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겠죠. 뭐 구역계 설계도 있었을 거고 또 정비 전문업체 선정이라던가 혹은 동의서 징수라던가 이런 사전 작업을 거치는 단계에서 굉장히 거래량도 활발하면서 지분가도 평당 2천 중반대에서 거의 2배가 넘는 4천에서 5천만 원대까지 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량진동을 한번 보실 텐데요.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변화가 크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한 2천에서 4천 요 사이에서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물론 이제 후보지로 선정되기 직전 단계에서는 평균적인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물론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툭 튀어오른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지죠. 거래 가격의 모습을 보여지죠. 그래서 1억이 넘는 수준의 지분가까지도 거래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림동 786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거래가 많이 적체는 되지 않았지만 이 추세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 이루어지는 거래의 지분가가 꽤나 큰 폭으로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똑같이 많은 거래량은 없고요. 어느 정도는 올라붙은 가격선을 유지하는 정도의 거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타 구역도 그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조동 같은 경우에도 앞서 봤던 그런 다른 지역들처럼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또 가격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라붙은 가격을 지키는 정도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도림동도 마찬가지 모습, 또 면목동 일대라던가 번동 이런 지역들 역시도 동의서 진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거치는 데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뛰다가 이제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는 가격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후보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높았었던 지역들을 보면 조금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평당 3,000대에서 무려 6,000, 7,000대까지 2배가 넘는 가격 상승을 이뤄냈고요.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7,000을 넘어서 평당 8,000대가 넘는 정도의 거래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을 한번 볼게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던 준비 시기와 그리고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지키는 모습. 천호동은 조금 뛰었네요. 그 전까지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도 4,000대, 5,000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합정동도 마찬가지로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가격 상승, 그리고 나서 지키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지역의 선정 전후의 가격 변화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아타운 후보지에 대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다른 사업을 보자면 신속통합기획사업지가 또 있겠죠. 신통 같은 경우에도 1차 후보지와 2차 후보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제가 1차 공모 선정 지역 21군데를 가지고 한번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호도 높은 지역들 위주로 해서 몇 군데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당산동 유가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산동 유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구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거래를 이루어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당 한 3,000 정도 가던 지분가가 한 5,000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공모가 선정된 이후를 보니까 가격이 한번 점프를 또 했네요. 물론 이제 작은 거래량 가지고 점프를 했지만 어찌 됐던지 간에 이 안 좋은 장에도 점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송파구에 속해 있는 마천동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거래량이 여태까지 봤었던 구역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7년, 18년 잠잠하던 시기에는 평당 지분가가 약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공모를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2배 정도, 평당 한 6천만 원대 정도까지 지분가가 뛰었고요. 그 이후에도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한번 큰 폭으로 올랐던 거래도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후보지 선정 이후에 한 번 더 점프를 할지 아니면 지킬지 이런 가격의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도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체가 되면서 가격이 약 한 2배에서 한 3배까지도 뛰어오른 모습을 보여지고, 그 이후에도 거래가 꽤나 있네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무려 8천만 원, 거의 뭐 8천이면 용산에 근접하는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프를 한 구역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격이 거래되는 금액대 자체가 한 번 더 점프를 했네요. 또 가장 많이 이제 선호도가 높았었던 용산 청파 2구역, 청파동에 위치한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잠잠하던 시기에 지분가로는 한 2, 3천대에서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면서 평당 7천, 8천대까지 가격이 거의 2배, 3배를 넘어서는 정도 상승을 이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점프하는 거래가 일부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뭐 이상 거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저렴한 값에 거래된 가격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데이터를 제가 하나씩 다 까봐야 되겠지만요. 어찌됐든 이제 그림의 모양새로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과 거래를 이뤄내더라. 그리고 나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뭐 탈락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반대가 심하거나 혹은 아주 외곽이거나 혹은 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거나 이런 악재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전 준비 단계에서 올라붙은 지분가 가격을 지키는 모양을 그리는 구역이 가장 많더라. 그래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두 군데를 한번 살펴봤는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의 큰 차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현장에서도 느끼고 이런 차트로도 볼 수 있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좀 조금은 더 생소한 개념의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의 형태로 가는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거래량이라던가 가격이 뛰어오르는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투자로 접근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역들에 대해서 가격 흐름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자로 접근을 하자고 했을 때 모아타운 후보지보다는 신속통합 기획에 어느 정도의 대중 인지도가 조금은 더 높은 모습이 좀 보인다. 아무래도 이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고, 저희 같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전문가 같은 입장에서는 쉽게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확실하게 많이 되는 거는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형태의 사업이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역마다의 편차는 당연히 크겠지만 그 이름이 주는 인지도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투자로 접근하기에 합리적인 시기를 한번 보자면, 차트를 쭉 저랑 함께 보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을 할 거냐? 저는 아니다. 후보지 선정 전에 예정지 상태에서의 투자가 훨씬 더 소득도 수익도 높고 또 마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대비한 수익률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지를 찾는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죠. 단순히 그냥 지역 몇 번 가보고 많이 낡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더니 갑자기 많은 그런 필지들이 신축으로 쪼개기가 된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예정지를 찾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됐건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가 됐던지 간에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은 상당히 거래가 그래도 붙어주면서, 특히나 아파트 위주로 한 가격 반등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나온 모양은 보였지만, 그래도 시장 심리는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후보지 선정 구역 중에서 지역적인 어떤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구역들은 한 번 더 점프를 한 모양새도 보이고, 또 아무리 인지도가 낮고 약간은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도 웬만하면 지키는 모습은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투자를 완전히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매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내 시야를 넓히시고 어떤 예정지가 가장 파워풀한 예정지가 될 것이냐, 항상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지역들에서 훌륭한 투자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